자,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이화영의 1심 재판 선고가 나왔습니다. 자, 몇 년 나왔죠? 15년 구형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징역 9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 모든 혐의와 관련돼 가지고 모두 다 인정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이화영에 대해서 뇌물, 정치자금법, 방북비 대납, 증거인멸 교사 이 4가지 혐의가 있는데 이 4가지 혐의를 실제 1심 법원이 모두 다 인정한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그 길고 길었던 1심 재판 선고가 난 거예요. 무려 몇 개월입니까? 20개월 만에 났습니다. 통상적으로 1심 선고는 6개월 만에 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화영 측 그리고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재판 지연 전략으로서 이게 20개월이 걸린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사법방해를 했던 그 재판 지연을 했던 그 전략이 결국 이화영에게 화살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실제 법원이 뭐라고 말했냐?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다며 실제적으로 이화영 변호인이 벌였던 재판 지연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났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죠. 왜 이화영 그리고 이화영 변호인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 지연 전략을 썼느냐? 자, 결국엔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이화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이라는 거죠.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기소를 어떻게든 늦춰보려고, 이재명과 관련된 대북송금 수사를 어떻게든 늦춰보려고, 그와 관련돼서 이화영의 1심 선고를 어떻게든 느리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들의 재판 지연 전략이었는데 결국엔 이것이 이화영에게 비수가 꽂혀서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이라는 1심 선고가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1심 재판부 판결문 안에 이재명이 얼마나 거론이 되는지 그리고 그 연관성이 얼마나 입증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제 법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재명 방북 대가로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왜 했다고요? 이재명 방북 대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뿐입니까? 실제 재판부가 뭐라 말했냐? 조선 노동당에 보낸 200만 달러 이재명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화영과 김성태가 짜서 실제 북한에 보냈던 그것도 조선 노동당에 보냈던 200만 달러가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이재명 방북 때문이다 라고 재판부가 확실하게 꼬집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 재판부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바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 명단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누락되자 이 전 부지사가 상당한 압박을 느꼈고 그와 관련돼서 도지사 방북이 아니라면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다 이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이재명 때문.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 어느 곳에도 없는 평화 부지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화영한테 자리를 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명을 빼고 실제 박원순과 다른 사람들만 데리고 어디 간 겁니까? 북한을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화영이 압박감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 압박감 누가 준 겁니까? 결국 이재명이 줬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화영과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재명 방북이 아니라면 그렇게 돈을 북한에 줄 이유가 없다라고 실제 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이재명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봐도 우리가 무색하지 않는 그런 판결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그럼 이제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가 이어져야 된다.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를 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돼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 이재명의 이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이화영과 김성태를 통해서 북한에다 돈을 건넸던 그 제3자 뇌물죄와 관련돼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기소 내지는 지금 구속영장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거죠. 자, 뭐겠습니까? 실제 이재명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뭡니까? 위중교사, 공직선거법, 대장동, 성남FC 이렇게 재판 이름이 받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주 2, 3회 지금 서초동으로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북송금까지 추가가 된다면 사실상 이재명은 서초동에 살아야 됩니다. 법정에 살아야 돼요. 이게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러한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선고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재명을 향한 민주당 내부의 시선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민주당은요,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있지만 어떻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면 이어지고 그와 관련된 결론이 나기 시작하면은 결국 누가 무너지는 겁니까? 민주당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이지만 이탈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부담감은 이재명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민주당이 함께 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재명의 침몰은 민주당의 침몰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요, 지금 이화영 변호인이나 민주당이나 굉장한 이상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가속화되고 있고 실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의 기소가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가 궁금했던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자, 누구냐면요. 바로 조국입니다. 바로 조국.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조국은 뭘 했을까? 과연 조국은 뭘 하고 있을까? 전 되게 궁금했어요. 자, 왜냐? 실제적으로 지금 좌파 내부에서 가장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과 조국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조국이 먼저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재명의 상황을 보는 조국은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국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굉장히 여유로워요. 자, 그래서 우리 조국이 오늘 어떤 것을 했는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제 사진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화영 변호인부터 제가 좀 찝어드릴까 하는데요. 자, 어제 이화영 변호인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편파적 증거 선택이다.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이화영 측 변호인이 항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항소를 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이화영 변호인이 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눈물까지 흘렸다라는 겁니다. 눈물까지.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어떻게 우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영상 보여드리고 또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긴 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하는 이화영 선배님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오늘 재판부에서 한 말 중에 정말 제 귀를 의심하게 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서 했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행위다. 재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걸 전제로 이화영에게 10년 가까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들어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화영 측 변호인이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 재판부 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와 관련돼서 받아들일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이화영만 다 나쁜 것만 말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요, 이화영 변호인 측이 뭔가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러한 재판부 환경을 만든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들이에요. 당신들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실제 이화영의 1심 선고를 20개월 동안 질질 끌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화영 변호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술자리 의혹을 거론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더 나아가 검찰 회유라는 주장까지 했던 게 누구예요? 이화영 측 변호인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가 이런 판단한 거예요. 비합리적이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지금의 이화영의 9년 6개월이라는 1심 선고는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화영 측 변호인이 이화영이 아닌 이재명 방탄을 하기 위해 변호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재판부를 향해서 잘못됐다, 문제 있다, 이화영을 왜 몰아세우냐 라면서 엄포를 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대북송금 유죄 땐 이재명 유죄 추정으로 작용된다며요. 자, 이게 뭐라는 겁니까? 실제 재판부에 압박 주는 겁니다. 이걸 이화영의 1심 선고라고 보지 말고 이재명의 1심 선고로 봐야 된다. 재판부가 감히 야당 당대표를 유죄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똑바로 생각하라 라면서 재판부를 겁박한 거라고요.
사법부가 삼권 분립 속에서 충분한 판결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변호인이 이런 겁이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화영이 1심 선고가 그렇게 당했는데 이걸 재판부 탓을 한다? 오히려 울고불고 펑펑 울면서 뭡니까? 엄포까지 놓는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화영 측 변호인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쌍시읒 비읍. 네. 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쌍시읒 비읍. 제가 굳이 뭐라고 말씀 안 드리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뜻인지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화영 측 변호인이 글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여기에 쌍시읒 다음에 비읍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게 들어가야 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쉐쉐가 들어가야지. 쉐쉐. 네? 쌍시읒 다음에 쌍시읒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쌍시읒 다음에 비읍자가 아니라 쌍시읒 다음에 쌍시읒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쉐쉐입니다. 쉐쉐. 자, 왜겠습니까? 네? 그나마 이화영이 9년 6개월 받는 게 다행인 줄 아세요. 네? 오히려 재판부한테 쉐쉐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어디서 비읍 시읍 얘기를 해? 네? 어디서 쌍시읒 비읍을 얘기합니까? 쉐쉐를 얘기해야지. 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이화영 변호인이 오히려 엄포를 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화영 측 변호인도 인정했어요. 다른 건 다 인정하네. 검찰의 수사도 인정하네. 1심 재판부의 판결도 인정하네. 근데 인정하는 거 한 가지 있죠. 자, 뭐라고요? 이건 인정하잖아요.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근데 어제 이화영 유죄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입니까? 이재명도 유죄라는 겁니다. 누가 인정했다고요? 검찰도 못 믿는, 재판부도 못 믿는 이화영 변호인이 딱 인정한 한 가지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은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1심 선고에 납득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며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긋지긋해요. 자, 특검을 통해 대북 송금 조작을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화영 유죄 판결이 나온 날 대놓고 수사검사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민주당이 이러는 이유. 결국에는 이재명 기소를 어떻게든 늦춰보려고. 설령 검찰이 이재명 기소를 하더라도 이재명의 재판을 어떻게든 늦춰보려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국회가 총동원되어서 사실상 이재명의 방탄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재명 변호인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재명 변호인에 참석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재명의 공천을 받아 국회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배지 달고선요, 이재명 재판 지연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법정이 아니라 여의도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 내부에서. 이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자, 그러면 전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증 든 게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기 옆에 있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똑같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고 실제 이재명과 함께 손 붙잡고 감옥 가야 될 사람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 저는 그래서 어제 이화영의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이화영 변호인은 울고불고 짜고 있고 재판부에 엄포 놓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든 이재명 방탄 작업을 하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조국은 과연 뭘 하고 있을까? 조국은 과연? 저 너무 궁금했어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조국이 굉장히 여유롭다고요. 자, 어떻게 여유롭냐?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국의 SNS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금요일 오후 웬일로 시간이 비어 당사 인근 에스프레소 전문점에서 한 잔. 참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망중한. 자, 이거 언제 올렸냐? 조국이 어제 오후 10시 27분에 올렸습니다. 자, 우리 개딸 여러분들, 조국이 여유롭게 커피 한 잔 하셨대요. 네? 여유롭게 커피 한 잔 하셨대요. 어제 이화영 1심 선고가 나가지고 민주당이 뒤집어졌는데, 민주당이 뭡니까? 개딸들이 뒤집어졌는데 이재명이 멘붕이 왔는데 지금 조국은 뭡니까? 오랜만에 시간이 비어가지고 당사 인근에서 에스프레소 전문점에 한잔 했답니다. 네, 어떻게? 맛있게도 먹었어. 네, 맛있게도 먹었습니다. 참 고급 커피집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좌파 내부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 개딸 여러분들은요, 조국에 대해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조국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가 재판 중에도 턱걸이 인증을 했던 게 바로 조국입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조철봉. 네, 이게 조국입니다.
네, 자기 아내가 재판 중에도 자기 아내가 구속돼도 이렇게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게 조국인데 이런 조국이 지금 이화영 1심 선고 나왔다고 이재명 기소가 목전에 두었다고 아이고 슬프다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조국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이재명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다 자기들밖에 모르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측근들, 자신의 가족들이 감옥에 가더라도 뭐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나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살면. 실제적으로 이화영도 어떻습니까? 이재명의 재판 지연을 위해서 이재명의 수사를 늦춰보려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9년 6개월 동안 지금 어쨌든 깜빵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재판 지연절을 계속 쓰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조국도 어떻습니까? 앞서 보여드린 대로 자신의 아내가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턱걸이 인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나만 살면 된다 그런 마인드로서 지금 정치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는 사람들이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함께 살겠다, 더 나아가 남을 위해 살겠다, 국민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치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좌파의 지금 정치의 마인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멀지 않았다. 더 나아가 조국도 멀지 않았다. 지금 저렇게 서로 누가 먼저 갈지 서로 양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라는 겁니까? 손붙잡고 갈 말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친구 여러분 감사합니다.